안녕하세요. 저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UA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에서 마련한 영상이고요. 지금 현재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본 영상이 금년 수시모집 지원 전략을 세우고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시 상담도 하고 또 수능 준비를 한편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별 요강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 대학 입시에서 특히 수시모집과 관련해서 입시의 주요 변수들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3 수험생들이 학령 인구가 줄면서 대폭 감소를 했는데 지난해에도 고3 수험생이 많이 줄었는데 2년째 대폭 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교 프로파일이라고 보통 부르는 공통 고교 정보가 올해는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서류 평가를 면접에 이어서 블라인드 서류 평가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일부 대학들이 입시 요강을 변경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특히 서울 소재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 과학 분야 그리고 계약학과와 관련된 학과들이 신설을 하면서 자연계 모집단위, 모집 정원이 소폭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수험생 숫자가 얼마 줄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6월 모의평가와 금년 6월 모의평가 지원자입니다. 실제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아니고 지원은 했지만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결시자가 예년보다 많았기 때문에 작년 6월 모평 지원자와 금년 6월 모평 지원자를 비교를 해보면은 고3 수험생은 약 45,000명 줄었고 졸업생도 11,000명 줄어서 56,800명이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10.5% 숫자가 줄었고 올해 수능 응시자를 추정을 해봤을 때 지난해 수능 응시자가 약 48만 4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6월 모의평가 지원자를 참고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약 44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험생 수가 줄면은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수시모집 나중에 계속되는 정시모집까지 통틀어서 경쟁률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경쟁률이 내려가면은 합격선도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년에 4년제 대학 모집 정원은 일반 대학 4년제 대학 34만 7천 명, 그리고 전문대학 약 20만 명에서 약 55만 5천 명을 뽑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금년에 서류 평가를 블라인드 처리하면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수시 모집에 지원을 했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공통 고교 정보를 대학에 제공했는데 이게 금년에는 없어졌고, 그리고 서류 평가도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통 고교 정보가 대학에 제공되지 않고 또 서류 평가에서 블라인드 처리되면서 결국은 학생부 상의 항목별로 기재된 내용 중심으로 서류 평가를 한다. 이렇게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 교육부에서는 고등학교 후강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 조치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 모집 끝나고 나면은 늘 제기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컨대 특목고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고등학교가 더 유리하고 또 어느 고등학교가 더 불리하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로나19 사태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그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이 항목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영향력이 작년에 비해서는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강이 일부 변경된 대학입니다. 지난 학기 초부터 이런 내용들이 대학들이 발표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서울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만 학교당 2명이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수능 최장력 기준이 세계 영역 2등급인 것이 한 등급 줄여서 세계 영역 3등급으로 상당히 완화가 되었고 연세대학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비교과 일부를 아예 반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상 경력과 창의적 체험 활동 속에 나오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가지를 반영하지 않고 졸업생들이 연세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을 했을 때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졸업생은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까지 방금 말씀드린 그 항목은 반영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 중에서 학조 추천이 있고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이 2가지 전형에서 말하자면은 면접을 비대면 면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대폭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면접을 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고려대학처럼 비대면 면접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시 모집도 준비해야 되고 또 수능 공부도 해야 되는데 원격 교육이 계속 시행됐다가 또 등교 수업을 했다가 또 일부 학조만 등교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수험생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을 감안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서류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대부분의 대학이 발표를 해 두었기 때문에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나만 불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올해 입시에서 변수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수시 모집에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신설된 학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첨단 과학 분야 학과들이 대부분인데요. 예컨대 제가 일부 대학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톨릭 대학의 인공지능학과 그리고 고려대학의 경우에는 특히 새로 신설된 모집 단위가 4개 모집 단위가 있는데 반도체공학과, 융합에너지공학과, 데이터과학과 그리고 스마트 보안학부 이런 학과를 신설을 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 응용학과 그리고 성균관대학은 글로벌 융합학부 그리고 연세대학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중앙대학은 AI학과 한양대학은 심리뇌과학과를 신설을 해서 금년에 뽑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학 외에도 상당히 주로 이제 서울 소재 대학들이 첨단 과학과 관련된 분야 학과들을 신설한 대학이 꽤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중에서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와 연세대학의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는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연세대학의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은 채용 조건형 정원 외로 뽑는 계약학과입니다. 이 2개 대기업에서 장학금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기업에 채용이 되는 조건으로 설립된 학과이기 때문에 아마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다른 대학의 모집 단위들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과들이 많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대학들은 올해 이 대학의 이 모집 단위는 금년에 신설을 했기 때문에 작년의 입시 결과라든지 작년의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관심은 가는데 입시 결과도 없고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본인의 적성이나 장래 직업 전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고 아마 올해
그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험생 수 감소, 코로나19 때문에 변경된 요강들,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신설학과들, 그리고 서류평가에서 블라인드 처리되면서 생기는 그 영향, 이런 것들이 올해 입시에서 주요 변수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입시 일정은 코로나19 때문에 수능 시험 일정까지 포함해서 약 2주간 원래 일정보다 뒤로 늦춰졌고요. 그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 23일부터 28일 사이에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현재는 12월 3일에 치고, 그리고 수능 성적 통지는 12월 23일 날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시모집 지원 시 유의할 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모집에 합격을 하면은 6회 지원 기회가 있는데 반드시 합격한 대학 중에서 한 개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등록 대상자 속에는 그 미등록 충원 합격자, 우리가 보통 그 추가 합격한 학생을 얘기하는데 이 학생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따라서 수시모집에 합격을 했다는 뜻은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결국 이 얘기는 그 수시모집 지원을 할 때 지원 기회가 6번 있기 때문에 6번 전체를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서 몇 번 정도는 우리가 소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높여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작년까지 수시모집 1인당 평균 지원 횟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는 수험생 1명당 지원 횟수가 4.74회였습니다. 자, 수시모집 대학별 요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이미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런 요강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학들 요강의 수시모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말하자면은 기획은행 전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많이 뽑는 인원이 많은 전형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KU 자기 추천 전형과 KU 학조 추천 전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시모집 원서를 내면서 합격 가능성 여부를 따지고, 그리고 6번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KU 자기 추천 전형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서 1단계 서류 평가를 해서 셰베스 뽑고 2단계 면접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KU 학조 추천 전형은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은 일단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고, 교과 성적이 30% 반영이 되고 서류가 70인데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추천 전형은 교과 성적이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나중에 제가 입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교과 성적이 일부라도 반영이 되면은 합격자들의 그 교과 등급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나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고, 논술 전형은 학생부 반영 없이 논술 100으로 뽑으면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다음 경희대학입니다. 경희대학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고 고교 연계 전형이 있는데, 그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조금 전에 건국대학처럼 KU 자기 추천 전형처럼 전형적인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고, 고교 연계 전형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인문계는 학교당 2명, 자연계는 3명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역시 학생부 교과 성적이 30% 반영이 되고, 대개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할 때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을 따져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교과 성적 비중이 크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논술 전형을 통해서 뽑는 인원도 경희대학은 상당히 많고요. 그 학생부 30, 논술 70인데 물론 논술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일부 뽑고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입니다. 중앙대학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이 있고 그 학생부 100으로 뽑습니다. 여기는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당히 좋아야 될 테고요. 그 학조당 추천 전형은 그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학조당 최대 3명을 추천받을 수 있고, 역시 학생부 교과 성적이 60이니까
여기는 교과 성적이 상당히 좋아야 되고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다빈책 인재전형이 있고 탐구형 인재전형이 있고 소프트웨어 인재전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빈책 인재전형과 탐구형 인재전형인데 물론 서류 100이고 면접도 없고 수능 체제도 없습니다. 나중에 입시 결과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어떤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했는지 참고로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이화여대는 고교 추천 전형이 있는데 계열 구분 없이 5명 이내 추천을 받아서 원서를 낼 수 있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80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미래인재전형을 통해서 844명을 뽑는데 그 서류평가 100이고 면접이 없고 서울 소재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이 많은데 이화여대의 미래인재전형은 특이하게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기자 전형이 일부 있고 논술 전형을 통해서 479명을 뽑습니다. 서강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1차, 2차가 이름이 1차, 2차로 바뀌면서 100% 서류평가입니다. 그리고 뽑는 인원이 1차는 434명이고 2차는 323명인데 물론 면접이 없고 그리고 수능 체제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1차, 2차 차이는 1차, 2차 동시에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1차의 경우에는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2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때 그 자기소개서를 입력을 해야 되고 2차의 경우에는 수능시험이 금년에 12월 3일입니다. 수능시험 치자마자 2차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뽑는 방법은 똑같은데 자기소개서 입력 시기만 수능 전이냐 혹은 수능 후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2차 서강대학 수시모집 2차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정시모집까지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다고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 1차에 내는 학생들은 정시모집까지 안 가겠다. 나는 수시모집에서 끝내겠다. 이런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서강대학 수시 1차에도 지원을 하고 수시 2차에도 물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도 논술 전형을 통해서 235명을 뽑습니다. 자, 성균관대학도 수시 모집은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으로 구분이 됩니다. 계열 모집은 글자 그대로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이렇게 계열별로 선발을 하고 있고 학과 모집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학과 중심으로 모집을 하는 게 차이가 있고 역시 서류 평가 100이고 차이는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의 차이점은 학과 모집에서는 의예과 그리고 그 사범대학 내의 교육학과,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은 1단계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가 없는 것도 계열 모집, 학과 모집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대학 수시 1차, 수시 2차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균관대학의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계열 모집이 있고 학과 모집이 있는데 내가 계열 모집에도 지원을 하고 혹은 학과 모집에도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내가 공학 계열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공학 계열 안의 특정한 모집 단위에 별도로 지원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을 통해서 532명을 뽑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앞서 경희대학에 이어서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 여기는 물론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100이고 뽑는 인원도 무려 1000명이 넘고 물론 면접도 없고 수능 체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학생부 교과 성적 100으로 뽑는데요. 물론 체제도 없고 297명입니다.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전형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아주 적고 아예 뽑지 않는 대학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짐작컨대 한양대학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등급이 상당히 좋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있고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의 경우에는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전형 유형별로 뽑는 인원이 대폭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특기자 전형 인원이 작년에는 거의 600명 가까이 뽑았는데 금년에는 125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뽑는 인원이 줄어든 대신 그 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행이 거의 2배 정도 늘어났고, 활동 우수행도 늘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국제행을 통해서 뽑는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자, 논술 전형을 통해서 뽑는 인원은 작년 대비 약 60%밖에 안 뽑기 때문에 연세대학의 논술 전형을 통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짐작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건국대학과 마찬가지로 연세대학도 논술 전형은 논술 100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행이 있는데요. 아까 작년보다 2배 정도 인원이 늘어났다 그랬는데, 작년하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작년에는 연세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행이 추천 전형이 아니고 아무나 지원이 가능했는데, 금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재적생 수의 3% 이내만 지원이 되도록, 그러니까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3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추천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아마 고3 수험생 위주로, 재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단계 교과 성적이 4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나중에 입시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등급이 상당히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서울대학 지역균형 선발전형이 우리 학교에서 2명을 추천을 하고, 고려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행에서 3% 숫자가 지원이 될 수 있고, 다음에 보는 연세대학의 면접행에서 3% 추천이 되고, 고려대학교 학조 추천에서 재적생 수 4%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고등학교에서 아마 서울대학과 그리고 연세대학, 고려대학의 추천 전형에서 어떤 학생을 추천을 하는 것이 맞느냐. 수험생 입장에서야 내가 서울대 직원에 추천받고, 고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행도 추천을 받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추천 전형에도 추천을 받으면은 수시 모집이 6번 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아마 학교에서는 행정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추천 인원을 학교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올해 입시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우수행과 국제행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기자 전형이 대폭 줄어들면서 작년에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들어간 학생들이 금년에는 연세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행이나 국제행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목고나 이런 학생들이 활동 우수행과 국제행 쪽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앞서 신설학과 항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은 삼성전자와 맺은 계약학과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인데, 이거는 별도의 전형으로 만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을 통해서 뽑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행과 뽑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으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고, 수시 모집이 40명 뽑겠습니다. 자, 고려대학은 작년하고 금년이 좀 많이 바뀐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학교 추천 1, 2가 있었고, 여기에 추천을 받은 학생이 학교 추천 1이나 2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년에 지원을 했고, 따라서 공부 잘하는 내신이 좋은 학생 위주로 추천을 작년에 하다 보니까 학교 추천 1도 그렇고 학교 추천 2의 입시 결과도 내신 등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작년에 나타났고,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 제한이 없이 고3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뽑았고, 그리고 아까 연세대학처럼 작년에 특기자 전형을 꽤 뽑았는데 올해는 특기자 전형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의 학교 추천 1, 2가 올해 학교 추천이 되었고, 그 학교 추천은 교과 성적을 60% 반영하기 때문에 전형 유형을 따질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면접을 비대면 면접을 하면서 아마 비중이 대폭 줄어들어서 결국은 교과 60, 서류 20으로 되었고 교과 성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대학과는 달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업부 수행이 있고 계열 적합형이 있습니다. 학업부 수행하고 계열 적합형의 결정적인 차이는 학업부 수행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고 이것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이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면서 학업부 수행과 다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특기자 전형이 줄어들면서 작년에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들어간 학생들이 주로 특목고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 학생들이 금년에 고려대학을 수시모집 지원을 했을 때 특기자 전형은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도 높아지고 합격 가능성이 낮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들어갔던 많은 학생들이 주로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고려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부 수행이나 계열적합형에 지원을 하게 되겠고 특히 계열적합형은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영재학교나 혹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전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공개한 작년 고교 유형별 합격자 비율입니다. 학교 추천 1의 경우에는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작년에 합격을 했고 학교 추천 2의 경우에는 그래도 역시 약 85% 정도는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갔고 자사고가 6.7%, 외고 국제고 학생이 7.6%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의 경우에도 역시 학교 수가 그리고 수험생 수가 많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절반을 차지했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반 정도를 자사고 학생들이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를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이 작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91.8%가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들이 작년에 합격을 한 것으로 고려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올해 전형 유형으로 바꿔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요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올해 계열 적합형과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일반 전형에 주로 지원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도 가지만은 자사고나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작년에 많이 합격을 했는데 결국 학업부 수행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고 일반인 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추천 전형을 통해서 올해 지원을 하면은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학은요 수시 모집이 3가지가 있는데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통해서 761명, 일반 전형을 통해서 1686명, 기회균형 선발 전형, 특별 전형을 통해서 164명을 뽑는데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 1의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 전형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별도로 뽑는 정원의 특별 전형입니다. 역시 이것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고등학교별로 2명을 교장선생님이 출전해서 가는데 지원은 어느 고등학교든지 가능하지만은 주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행병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주로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성적을 따져서 인문계 1등, 자연계 1등 하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능 4과목 중에서 3과목을 2등급 받으면 되는데 앞서 코로나19 때문에 요강이 바뀐 대학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과목 모두 3등급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낮췄습니다. 아마 작년까지 나중에 제가 보겠지만은 최저학력 기준을 우리가 서울대학인데 3과목 2등급도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작년까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한 다음에 2배수를 뽑고 2단계 서류평가 50, 면접구술고사 50을 통해서 뽑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주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요.
그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앞서 과학고나 영재학조, 그리고 자사고, 외고, 국제와 같은 특목고 학생들도 교과 성적도 따지지만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비해서 일반 전형의 2단계 면접은 제시문을 주고 일정한 시간을 준 다음에 그 제시문에 관한 내용을 읽고 묻고 답하기를 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그 제시문 내용이 모집 단위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주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45분 동안 수학 문제만 풀어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수학 잘하는 학생이 아주 유리하고, 2단계 면접 구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하는데 1단계 EBS 안에만 들면은 상당히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요강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대학별 수시 입시 결과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초에 그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고 있습니다.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 이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요. 2020학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전형 결과를 188개 대학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입시 결과, 우리가 이제 수시 모집은 학생부 등급이고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인데요. 지금까지는 거의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이것이 공개되면서 그래도 한계는 있지만은 올해 수시 모집 지원하는 수험생들한테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시 모집은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등급을, 한산 등급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산 등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수 단위를 감안해서 등급을 다시 매겼다는 뜻입니다. 대개는 대학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한산 등급이 공개됐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교과 진행은 글자 그대로 교과 성적으로 뽑는 진행입니다. 특히 면접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교과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여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70% 커트라인을 공개를 했는데, 10명을 뽑을 때 7등하는 학생의 성적을 공개를 한 거니까 커트라인보다는 조금 위의 점수고 평균 성적보다는 조금 아래의 점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진행의 경우에도 학생부 등급을 한산 등급을 매겨서 공개를 지금 했는데요. 50% 커트라인과 70% 커트라인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진행은 교과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니까 지금 어디가에 공개된 요 내신 등급이 내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등급을 계산한 다음에 서로 비교를 해서 합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학생부 종합진행은 학생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도 아주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또 2단계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도 무수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입정보 포털에 공개된 50% 커트라인과 70% 커트라인이 결정적으로 내가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만 그래도 이런 정보를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낼 때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교과 성적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대학의 70% 커트라인이 말하자면은 1.5등급이다 했을 때, 올해 내가 1.5등급 받은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갔을 때 합격할 수도 있고 또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비교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2단계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도 저는 올해는 이런 정보가 좀 늦었지만은 공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할 때도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늦게 공개가 되면서 아직까지 이런 정보를 모르는 수험생들은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그 입시 결과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6개 대학을 선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결과가 어떤지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대학의 그 홈페이지 입학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뭐 거의 대부분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지금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는 50% 커트라인과 70% 커트라인을 공개를 하고 있지만은 그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 그리고 일부 대학들은 커트라인까지 공개한 대학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입시 결과를 참고할 때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지금 어디가에 충원 인원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시 모집이 여러 대학에 원서를 냈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대학에 붙었을 경우 한 개 대학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합격한 등록을 안 한 그 다른 대학은 다른 학생들을 추가로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들이 똑같이 공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충원율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데 그 예비 10번까지 추가로 붙었다. 그러니까 10명 전체가 다른 대학으로 등록을 해버리고 추가로 10명을 그 합격을 했을 경우에 충원 인원은 10명이고 충원율은 100%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충원율도 여러분들이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서 쓸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대학별로 몇 개 대학만 그 어디가에 공개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입니다. 서울과기대는 학교 생활 우수자 진행은 학생부 종합진행인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최종 등록자 학생부 교과 성적 한산 등급이 50% 컷과 그리고 70% 컷이 공개가 되어 있고, 모집 인원은 지난해 모집 인원이고 경쟁률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원율이 아니고 충원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충원 인원이 다른 대학에 빠져나가는 인원이 적다는 걸 한눈에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70% 커트라인이 학생부 종합진행임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는 이제 자연계 모집단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서울과기대 학생부 교과 진행은 내신 성적으로 뽑는 진행인데, 이 70% 한산 등급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충원 인원은 학생부 종합진행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예컨대 건설 시스템 공학과가 29명을 뽑는데 충원 인원이 29라는 뜻은 29명 전체가 다른 대학으로 등록을 했고 추가로 예비 29번까지 합격을 했고 충원율로 따지면 100%가 되겠습니다. 그 학생부 교과 진행인데 서울과기대 한산 등급 70% 커트라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학교생활 우수자 진행 보여드렸는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진행은 학생부 종합 진행이고 지금 보고 있는 학생부 교과 진행의 70% 커트라인하고 학생부 종합 진행 70% 커트라인이 여러분 보시기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래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 진행은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교과 성적 좋은 학생들이 비교과 관리를 잘해가지고 학생부 종합 진행도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학생부 교과 진행의 서울과기대 70% 커트라인입니다. 자, 다음은 국민대학입니다. 자, 국민대학의 국민 프런티어 진행이 학생부 종합 진행입니다. 역시 50% 커트라인과 70% 커트라인인데요.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기에도 그 등급을 따질 때 만만치 않은 등급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충원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대학의 학생부 교과 진행입니다. 교과 성적 위주로 뽑다 보니까 상당히 교과 등급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위에 대학 이름을 빼고 70% 교과 진행의 등급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대학이지 할 정도로 교과 등급이 높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서울 시내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진행을 통해서 그 상위권 대학들이 아예
한 명도 뽑지 않는 대학이 있고 뽑더라도 아주 적은 숫자를 뽑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 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숙명여대에서 숙명인재 1 서류형인데요. 서류평가 100입니다. 학생부 등급이 모집 단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좀 떨어지는 대학도 모집 단위도 있고 등급이 좀 높은 대학도 있는데 결국 이제 숙명인재 1의 서류형은 서류평가 위주로 뽑다 보니까 비교과 좋은 학생들이 갔을 경우 내신 등급은 좀 낮더라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낮은 학생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숙명여대의 학생부 교과진행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등급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과진행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대학의 교과진행에 동시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도 꽤 많기 때문에 충원 인원이 학생부 종합진행보다는 더 높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진행입니다. 자, 다음 건국대학 자기 추천 진행인데요. 제가 아까 요강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KU 자기 추천 진행은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진행입니다. 그래서 50% 컷과 70% 커트라인이 있는데 앞서 우리가 본 서울 가기대나 그리고 국민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진행은 비교과가 영향이 크다는 것을 비교과 위주로 뽑는다는 것을 우리가 입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낮은 학생들도 붙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저 모집 단위가 왜 저렇게 높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생물공학과가 5명밖에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5명을 뽑는데 50% 커트라인이니까 그리고 70% 커트라인을 하다 보니까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뽑는 인원이 적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내신 성적이 좋았을 경우 이렇게 높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추천 진행은 추천을 받은 학생이 가는 거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앞에 자기 추천보다는 조금 등급이 높다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생부 종합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받아서 교과 성적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가 그동안 입시 결과를 거의 공개를 안 했던 대학입니다. 이번에 모든 대학이 공개하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화여대 미래인재진행은 학생부 종합진행인데 자, 모집 단위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아주 낮은 학생도 합격한 모집 단위가 있다는 걸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어중문학과 4.5등급, 불어불문학과 4.6등급, 도구동문학과 4.0,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신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비교과 아주 뛰어난 외고나 국제고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른 모집 단위는 아까 앞에 비해서는 학생부 종합진행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여대 고교 추천 진행은 학생부를 상당히 비중 있게 반영하는 진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렇게 높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원서 낼 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서울 시내 대학들이 교과 진행을 통해서 아예 한 명도 안 뽑는 대학이 무려 7개 대학이나 있고 그리고 뽑더라도 많은 인원을 뽑지 않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이렇게 높게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지난 몇 년 동안 모집 단위별 모집 단위별로 평균 성적을 공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기준이 50% 컷과 70% 컷을 공개하면서 다른 대학하고 똑같이 공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양대학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평균 등급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50% 컷과 70% 컷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모집 단위에서 낮은 학생들이 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의 교과진행은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 중에서 고려대학을 빼고는 거의 유일하게 한양대학이 교과 성적만 가지고 이렇게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자, 서강대학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종합형을 작년에 뽑았는데 올해는 수시 1차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학업형은 올해 수시 2차, 그러니까 수능 치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임명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고요. 자, 성균관대학입니다. 성균관대학도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입시 결과 자료를 많이 공개한 대학인데,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으로 나눠지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인문과학 계열, 사회학 계열은 계열 모집을 한 거고, 나머지 모집 단위별로 뽑을 경우에는 학과 모집이 있고, 여기는 또 전공 예약제라는 것도 통해서 뽑는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모집 단위에 따라서 예컨대 유학 동양학이라든지 한문 교육이라든지 프랑스 문학이라든지 도구 동문학이라든지 러시아 문학이라든지 이런 모집 단위는 70%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학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된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문과학 계열, 사회학 계열, 계열별 모집인데, 인문과학 계열은 3등급대, 내신 3등급대 학생이 30.1%가 합격을 한 반면에, 사회학 계열의 경우에는 1에서 1.49 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50%가 합격을 했다는 것을 같은 계열 모집인데도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문과학 계열의 경우에는 주로 어문학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내신이 좀 떨어지는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아마 합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전공 예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등급 받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 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 계열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의예과의 경우에는 짐작 되는 대로 3등급 이하 학생은 한 명도 합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고려대학 입시 결과가 여러 가지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온라인 설명회 하면서도 공개를 많이 했는데, 최종 등록자 50% 컷과 70% 컷인데, 작년에 학교 추천 2입니다. 이거는 학교 추천 1과 2는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연대 면접형이 추천 전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서 내신 아주 좋은 학생들이 여기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고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본 학교 추천 2에 비해서는 내신이 확실히 떨어지는데, 여기는 졸업생까지 참가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작년에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올해는 그 최장력 기준을 조금 고려대학이 낮췄습니다. 자, 연세대학도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던 입시 결과입니다. 면접형은 그래도 연세대학이니까 내신을 40% 반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서울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이 우선 선택하는 대학이 연세대학입니다. 그래서 50%, 70%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활동 우수행이 연세대가 활동 우수행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적인 전형인데, 역시 내신 등급이 높다는 것은 연세대학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작년에는 면접 전형을 통해서 아주 적은 인원만 뽑았고, 활동 우수행을 그나마 좀 많이 뽑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금년에는 면접형을 통해서 뽑는 일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활동 우수행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대학, 그리고 고려대학, 연세대학에 추천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입시 결과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시 모집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수시 모집 6개 대학을 선택을 할 때 어느 대학까지 내가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범위를 정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3학년 1학기 때 본 모의고사, 특히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졸업생까지 참가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적인데요. 이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한 다음에 어느 대학 수준까지 내가 원서를 낼 것인가, 정시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냐, 이것부터 먼저 따지고, 그리고 전형 요소별로 예컨대 교과 성적이 좋다, 내가 비교과가 좋다, 나는 논술 준비를 해왔다, 아니면 나는 적성고사 준비를 해왔다, 아니면 나는 특기자 전형을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다, 그 전형 요소별로 어느 분야를 잘한다, 이 경쟁력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별로 전형 유형을 선택을 하고, 예컨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아주 뛰어나다 그러면은
대학별로 교과 진행만 6개 선택할 수가 있고, 나는 교과 성적도 떨어지고 비교과도 좀 부실한데 나는 정시에 가기 위해서 수능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논술도 좀 준비했다. 그러면은 논술 진행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 고사로서 논술도 있고 면접도 있고 적성고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수시 모집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데요. 수시에서도 최장력 기준이 있는 것은 수능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지난 몇 년간 최장력 기준이 좀 완화가 됐는데 그래도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교육청 모의고사나 그 모의평가 성적만으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 실제 수능에 참가하는 졸업생 규모가 6월 모의평가에 참가한 졸업생 규모의 약 2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 여부를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되고요. 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체제 충족 여부가 중요하고, 학생부 교과 진행과 논술 진행은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진행은 서울 소재 종합 진행은 서울대학 일반 진행이나 이화여대 미래인재 진행과 같은 경우 빼고 나면은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 최장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많습니다. 의학계열은 최장력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논술 진행 최장력 기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학별로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닌데, 그런데 이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최장력 기준이 제일 높은 대학입니다. 학생부 교과 진행으로서 학교 추천 진행, 그리고 이제 일반 진행의 학업 우수 행위의 체제가 있는데, 그 학업 우수 행은 그 의학 계열을 뺀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 가장 높은 최장력 기준을 기록하고 있고, 아마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보다 조금 낮췄지만은 체제를 충족 못한 학생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의대 세계 합의 4, 4개 합의 5, 혹은 세계 1등급 전부 다 높습니다. 서울대학 지역균형 선발진행이 올해 최장력 기준을 세계 영역 이상 2등급에서 세계 영역 이상 3등급으로 낮췄는데요. 그 낮춘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표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능 체제를 충족 못하여서 최초 합격자를 실제 뽑고자 하는 인원보다 작년에는 95명을 선발을 못했고, 그리고 그 재작년에는 144명, 3년 전에는 91명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장력 기준을 세계 영역 이상 3등급으로 낮췄기 때문에 아마 충족하는 인원이 작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서울대학은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도 작년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학별로 제가 몇 개 대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 수시 경쟁률인데요. 우리가 이제 경쟁률이 있고 실질 경쟁률이 있는데, 이 실질 경쟁률은 논술고사에 참가 안 한 학생, 그리고 수능 체제를 못 맞춘 학생 뺀 나머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교육학과가 34.8대 1에서 8대 1로 떨어지고, 예컨대 경영학과가 48.9대 1에서 15.3대 1로 떨어지니까 결국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이 속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희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체제 학력 기준 충족률 자체를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에 11명 뽑는데 933명이 지원을 했는데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이 359명이니까 그 600명에 가까운 학생이 수능 체제 때문에 탈락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능 체제 때문에 수시 모집에 탈락한다는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앙대학은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 여기도 최장력 기준에 미달단 학생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 수시 논술 경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국문학과가 51대 1이 넘는데 실질 경쟁률이 12대 1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제 수능을 잘 봐가지고 논술에 참가 안 한 학생도 있지만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이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서강대학도 그 논술에 응시하고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이 예컨대 인문계 2,900명 지원자 중에서 785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 경쟁률이 그래도 낮은 건 아닌데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려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학교 출전 1의 경우에는 1.87대 1, 학교 출전 2는 2.67대 1, 일반 예능은 2.04대 1,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가 고려대학에서 공개한 표인데요. 실질 경쟁률 조금 전에 본 표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3배수, 5배수 뽑고 그리고 면접에 참가하고 면접에 참가한 학생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 그게 이제 실질 경쟁률인데 굉장히 낮죠. 그래서 고려대학의 경우에는 올해도 체제가 높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체제 학력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수시 6개 대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제 대학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 6회 지원 기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대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원 대학 수준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학생부와 대학별고사 준비 정도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전형 요소별로 내가 어디 강점이 있느냐 이걸 활용해서 지원 대학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6개 대학에 다 합격해도 1개 대학만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적정한 지원이 있고 또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대학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부 모집 단위는 다소 소신 지원한, 그러니까 상향 지원하는 그런 대학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하시면 되고요. 수시 모집 6개 대학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대학별 고사 날짜, 그러니까 면접 구술고사 날짜, 그리고 논술고사 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적성고사 치는 날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이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컨대 논술고사가 있다. 실제로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올해 고려대학이 면접을 비대면 면접을 하면서 서울대, 연대, 고대는 면접도 연대 논술도 중복돼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자, 건국대학, 동국대학, 홍익대학, 국민대학 4개 대학입니다. 제가 수시 모집 요강 전형 유형을 전부 다 망라를 했는데요. 6월 모의평가 점수로 예상 점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별 고사 날짜도 챙겨보고 수능 체제가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보고 그리고 어디가에 공개된 70% 등급 커트라인도 참고는 할 수가 있고 작년에 모집 정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경쟁률이 어떻느냐 이런 여러분들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면 되고 자, 제가 건국대학, 동국대학, 홍익대학, 국민대학의 영어영문학과에 6월 모평 성적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대학은 100분위를 반영하지만은 다른 대학의 표준점수 반영하는 대학보다 조금은 낮지만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대학별로 쭉 진행 유형을 분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6개 지원기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건국대학의 자기 추천 전형에 낼 수 있고 동국대학의 학종인 도드림 전형에도 낼 수가 있고 홍대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국민대학의 국민 프린티어 이렇게 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가 잘 된 학생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4개인데 좀 더 위에 있는 대학이나 혹은 요보다 아래에 있는 대학까지 포함해서 6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KU 자기 추천 전형 이거는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 성적이 좀 좋아야 갈 수 있는 전형입니다. 동국대학 학교장 추천 전형 여기도 내신 성적이 일부 반영이 되기 내신 성적이 좋아야 갈 수가 있고 홍대 교과 우수자 전형, 국민대학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이런 대학들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계입니다. 건국대학, 동국대학, 홍익대학, 국민대학 4개에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앞서 인문계처럼 내신 성적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조합입니다. 제가 4개 대학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보다 좀 위에 있는 대학 그리고 이보다 좀 아래에 있는 데까지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서울 시내 상위권 대학 중에서 교과 전형을 하는 대학이 많지 않다 그랬는데 지금 교과 전형을 하는 대학들을 지금 6개 대학을 제가 뽑았습니다. 고려대학 학교 추천 전형, 한양대학 학생부 교과, 중앙대학은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교장 추천도 있습니다. 한국외대, 서울시립대학, 이화여대인데요. 자, 6월 모의평가 예상 점수입니다. 그리고 70% 커트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 8월 초에 그 대입정보 포털에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대학을 내가 비교과 준비가 안 된 대신 교과 성적이 좋다. 그러면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대학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대학들이고요. 자, 자연계 모집 단위입니다. 그 한국외대는 자연계 모집 단위가 그 용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에만 있기 때문에 점수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외대를 뺀 다른 대학의 다른 학과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학종과 논술 수시 지원 대학을 서울 시내 그 주로 이제 그 상위권 대학들을 제가 골라봤는데요. 자, 서강대학, 성균관대학, 한양대학, 중앙대학, 이화여대입니다. 자, 이 대학을 놓고 내가 수시 6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했을 때 논술 준비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논술 진행만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5개 대학이 냈는데요. 뭐 연세대학도 논술 진행이 있고 그 요 대학 외에도 뭐 경희대학이나 이런 대학도 논술 진행이 별도로 있고 한국외국어대학도 논술 진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내시면 되고요. 대개 이제 논술 진행에 원서를 내는 학생들은 정시에 염두에 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논술 진행의 경우에는 재학생도 지원을 많이 하지만은 졸업생들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수능 시험을 치고 수능 성적을 가채점을 한 다음에 논술에 참가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 한 번 더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서 정시를 1차로 염두에 둔 학생들, 그 내신 성적은 좀 떨어지지만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선택하는 진행이 논술 진행입니다. 자, 이 대학의 학생부 종합 진행입니다. 서강대학 수시 1차 내고 성균관대학 계열 모집에 낼 수 있고 한양대학의 학생부 종합 진행 일반에 낼 수 있고 중앙대학의 다빈치 인재에 낼 수 있고 이화여대 미래인재도 낼 수 있는데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강대학의 1차 수시 내고 2차 수시 내고 성대의 계열 모집 내고 학과 모집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범위를 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서강대학 수시 1차, 2차 동시에 내고 성대 계열 모집 내고 학과 모집 내고 한양대학 학생부 종합진행 일반 내고 중앙대 다빈치행 내고 뭐 이렇게 내면은 6번 카드를 다 쓰게 됩니다. 자, 요거는 자인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논술 진행에 내는 학생들은 아까 똑같습니다. 수능을 염두에 두고 정시를 일단 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그 논술 준비를 해서 주로 가는 학생이고 논술 진행은 교과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논술 준비를 잘하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 진행입니다. 자, 논술 준비가 안 됐다. 내가 수능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그런 학생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해서 가는 서강대학 수시 1차, 성대 계열 모집, 한양대 학생부 종합진행 일반, 중앙대 다빈치행 인재 진행,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 인재 진행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할 수가 있고 또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서강대학 1차, 2차도 내고 그리고 성대 계열 모집 학과 모집에도 내고 한양대 학생부 종합진행 일반에도 내고 그리고 중앙대학 뭐 다빈치행도 낼 수 있고 탐구행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수시 모집 대비해서 대학별 요강뿐만 아니라 올해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수시 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실제로 6개 대학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수시 모집 대학 선택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나만 불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올해 수험생 수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4년제 대학 모집 정원은 크게 줄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대학 가기로 치면은 경쟁률이 작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도 최선을 다하면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